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인영고등학교에서 추인호 학생을 필두로 한 학생들이 기자회견 한 건을 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왜 이 학생들이 지금 시점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가, 그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배경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아요. 인영고등학교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반일과 관련된 정치 선동 구호 같은 거를 외치도록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동 구호를 외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무슨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번에 그 사태를 보면서 놀랐던 것이, 첫 번째는 일단 그 최인호 학생의 용기,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학교의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밝힐 수 있다라는 그 용기, 이게 용기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참 비극적인 사회죠, 그렇죠? 당연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용기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라는 것도 비극적인 사실이지만, 최인호 학생이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친구랑 6월 달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당시에도 무슨 한국 성평화와 관련돼 있는 또 운동을 또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당시에는 그 이슈가 컸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흥미가 많았던 친구인데, 여러 기간 동안은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 정말 이제 박수를 제가 쳐주고 싶고, 수능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한번 가서 밥 한번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밥 산다는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또 입이 이렇게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놀랐던 점이 뭐냐면은, 기어이 터질 일이 터졌다. 그러니까 이 반일이라고 하는 운동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반일이라고 하는 운동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교사가 학생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인 선동 구호를 강제로 외치도록 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전체주의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전체주의의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반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냐? 애당초 지금 반일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겼던 배경이 뭡니까?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겪고 있는 반일이라고 하는 감정이 외교적인 문제예요. 외교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교적으로 푼다라는 것은 뭐냐? 현실적으로 절차와 외교적인 어떤 규칙,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하나하나씩 지켜나가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그것이야말로 외교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외교적인 관점을 보자라고 하면은, 그런 무슨 규칙이라든지 무슨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냥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가지고 취하고 있는 방식은, 외교적인 방식은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또 그 반일 감정 자체가 그 증오와 혐오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 감정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그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에 대해 가지고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다라고 나서니, 이게 당연히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반일 감정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친근한 입장을 보이면은 적폐다라고 얘기한다라는 등, 조국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렇죠? 죽창가를 올린다라는 등,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었던 것입니까? 이순신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의 얘기들, 이 감정들을 계속해가지고 반일이라고 하는 감정을 외교적인 트랙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감정적 차원으로, 증오와 분노의 감정 차원으로 계속 끌고 내려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외교적인 문제인 반일이 감정적인 문제가 되면은 왜 전체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거냐? 간단한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저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게 된다면 그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표현의 자유가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공공의 선, 그것이 바로 법인 것이고, 그 법치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야 진정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법치가 없다면 망종이죠.
법치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진짜 표현의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법치라는 것은 절차, 규칙, 신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인데 감정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법치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감정적으로는 법은 기분 나쁜 법이에요.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항상 내 기분에는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내키는 법, 내 감정에 좋은 법,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는 별개로 법은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외교적인 문제를 법치에 기반으로 해서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분노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법치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도 배척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지금 나타나는 것이 인연고등학교 사건인 것이죠. 학생이 나는 싫다. 나는 지금 일본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일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싶지 않다. 나는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불이익이 생겨버리는 것이고 일배로 몰려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과연 비단 인연고등학교만 그렇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지금 고등학교와 수많은 중학교들, 수많은 대학교에 대해서 그런 식의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전체주의에 대해 가지고 표현의 자유가 억제된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무감각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인 것뿐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죠. 친일파라고 몰려버리고 매국노라고 몰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전체주의인 것인데 그 전체주의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최인호 학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 전체주의의 씨앗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법으로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막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 것인지에 대해서 최인호 학생을 통해 가지고 경각심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최인호 학생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이건 그냥 단순하게 고등학교 학생의 무슨 어떤 행동이다, 그냥 정치적인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하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금 학생이 보여준 용기인 것도 참 이것도 비극적이지만 이 학생이 보여준 그 용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 팽배해 있는 전체주의의 씨앗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반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기를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최인호 학생에 대해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십시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